급한 쪽이 꼬리를 내린다. 트럼프의 브라질 굴복, 그리고 한국이 가진 카드. 시청자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최근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곧 만날 것이라며 관계 복원의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30일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인 위협이라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이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이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50%나 되는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면보다 실리를 택한 순간입니다. 그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농민들의 비명소리. 지금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바로 그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3월부터 미국산 대두에 보복 관세를 매겼으며 중국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미국산을 구매할 유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농가들은 대두 판매 성수기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으로 인해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판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의 4분의 1을 사가던 중국, 그 거대한 시장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수출업체들과 약 9억 달러 규모의 대두, 옥수수, 식물성 기름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24-25년 대두 수확량은 5,090만 톤으로 증가했고 우루과이의 생산량도 42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농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미국 대두협회는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과 상당한 규모의 대두 구매 협정을 확보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든든한 표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을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룰라의 버티기, 그리고 트럼프의 무릎 꿇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대응을 보십시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룰라는 대화할 뜻이 없는 미국 정상과의 직접 대화는 내게 굴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이 좋은 통화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명백합니다. 급한 쪽은 트럼프였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격언이 있습니다. 급한 쪽이 먼저 손을 내민다. 지금 그 급한 쪽이 누구인지 브라질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 진짜 급한 쪽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한국이 과연 무릎 꿇어야 할 상황일까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데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로 설계됐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브라질 사례가 보여주듯 트럼프는 자국 농민들의 압박,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관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핵심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룰라가 보여준 교훈, 원칙을 지킨 자가 이긴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마라. 둘째, 원칙을 지켜라. 셋째, 시간은 정의로운 쪽 편이다. 룰라는 50% 관세 폭탄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브릭스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 25%를 감수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액을 투자하는 것과 관세를 감수하며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것,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가? 협상 테이블의 힘의 균형. 지금 협상 테이블을 다시 보십시오. 한쪽에는 농민들의 압박과 인플레이션 우려, 중간선거 부담을 안고 있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50% 관세를 때렸다가 결국 스스로 먼저 전화를 건 트럼프 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도, 배터리 생산도, 첨단 제조업 경쟁력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급한 쪽은 누구입니까? 브라질 사례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버틴 쪽이 결국 이겼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먼저 연락한 쪽은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 시청자 여러분,
국제 협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원칙을 지키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브라질에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관세 정책이 자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분노하고 물가는 오르고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은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결론, 무릎 꿇는 건 우리가 아니다. 브라질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전략적으로 인내하십시오. 급한 쪽이 꼬리를 내립니다. 브라질에서 그랬듯 한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은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원칙을 지킨 자의 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